한국 전쟁 이후 진행한 근대적인 간척 산업은 당시 정부의 핵심적인 과업이었는데요. 국민의 주식이 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고 65% 이상이 산지인 탓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1960년대 국가경제개발의 일환으로 국토 확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간척의 역사는 매우 국가 주도적인 거였죠. 발전을 상징하는 거였고, 대한뉴스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매립을 얼마나 해서 간척 사업을 통해서 국토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이제 광고로 자랑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토지가 부족한 넓지 않은 토지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운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게 간척 사업을 본격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는 60년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 간척을 모르니까 간척의 선진국인 네덜란드, 이제 레데코라는 그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용역단을 지원받아가지고 간척 적지, 어디다가 간척을 할 것이 적지 조사도 하고, 처음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목포하고 영산강 이쪽에 간척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간척은 땅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홍수나 침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1960년대 대표적인 사례인 동진강 수리 간척 사업은 전북 부안, 정읍 일대의 상습적인 침수를 방지하고자 개화도 인근에 방조제를 쌓아 갯벌을 토지화하는 대규모 공사였는데요. 칠보 발전소에서 개화 간척지로 통하는 67km의 수로를 만들어 농업 용수로 활용하고자 했죠. 한편 경제가 발전하자 간척의 방향성이 소규모 개발 방식에서 대단위 종합 개발 방식으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토지를 비농업 목적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종종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평택지구 아산만, 그다음에 삭교천, 이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영산강 하구, 금강 하구, 이런 부분이 이제 70년대, 80년대 간척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고, 지금 현재 이제 90년대 이후에는 새만금 지구하고, 지금 여기 화성시 옆에 있는 화홍 지구, 그다음에 여기 이제 안산하고 화성 사이에 있는 시화 지구, 이 부분이 이제 간척 사업으로 시행된 그 토지라고 할 수 있고. 이처럼 간척의 목적성이 다양한 만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간척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서남해안에 분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매립에 유리한 리아스식 해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서남해안에는 굉장히 많은 섬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섬들 각각을 연결하면 방조제를 갖다가 제방을 짧게 쌓을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해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이 이제 파도를 막아줘요. 그 파도가 낮다 보니까 방조제를 낮게 건설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는 서남해안 인근에는 이제 방조제 축조에 이용되는 돌이나 흙이나 모래, 이런 부분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척 사업, 방조제 축조하기가 용이하고, 또 간척 공사를 또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간척 공사의 단계는 크게 외곽 공사와 내부 개발 공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곽 공사란 방조제 건설, 선착장 연결, 배수관문 설치 등의 단계로 나뉘고, 이후 목적에 맞게 용지를 개발하는 내부 개발 공사가 진행됩니다. 산업단지, 도시 구축 등의 방향을 실현화하는 것이죠. 공정이 매우 까다로운 만큼 전문적인 기술력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간척 사업을 국책 사업화해서 마치 산림을 단시간 내에 세계적 수준을 올려놓듯 국토의 어떤 확장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왔던 게 사실이고, 시간이 만약에 이제 축적되다 보니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KCT라고 해서 우리 한국적인 개발 기술, 특히 도시 조성 기술이 굉장히 이제 한류적인 그런 연결과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국가적인 선호도가 높아진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영국 출신의 지리학자이자 여행가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1890년대 말 우리나라를 여행한 후 한강의 아름다움에 대해 맑고 반짝이는 금빛 모래 물결이라는 감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낯선 이방인에게도 인상적인 풍경이었죠. 하지만 폭우가 내릴 때면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건기와 우기의 강폭 차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는데, 건기 때는 300m 내외인 강폭이 우기가 되면 그 10배인 3km까지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재난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1925년 을충전 홍수가 뭐 거의 전설적인 홍수였는데, 물이 좀 지금은 믿기 어려우실 텐데 중대문 앞까지 찼다. 거의 앞까지. 그러니까 남대문 앞까지 물이 찰 정도였고, 저쪽 남쪽으로는 국립중앙박물관이죠. 그 앞까지 물이 찼다고. 사망자가 1,400명이 넘었고, 지금 강남 상부 일대는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상황이었죠. 매번 반복되는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는 한강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1960년대 후반 무렵 공유 수면 매립법에 의한 한강의 재탄생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공유 수면 매립으로 만들어지고 조성된 도시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먼저 서울을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은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도 하천이다 보니 공유 수면 매립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반포, 그리고 잠실, 여의도, 압구정, 이런 일련의 주거단지들이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조성되었고요. 지금 우리 한강 주변에 상당히 높은 층수를 보여주면서 우리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 경관을 만든 부분, 이 부분도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한 것입니다. 공유수를 매립해가지고 이제 땅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다시 일반 땅 사는 거 이런 거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한강변에 섬들을 없애버립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압구정동 앞에 있던 저자도라는 섬이 없어져요. 섬 하나를 통째로 없어가지고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걸 만들었고요. 원불교 대본당인 흑석동 그쪽도 이제 매립이 되고, 또 지금 어쨌든 그런 지역들이 공유수업을 매립을 해가지고 이제 땅을 조성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 단지 짓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돈이 되는 거죠. 그 결과 한강 일대의 여러 섬들은 새로운 육지에 편입되며 지형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상징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잠실 일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잠실은 고층 빌딩과 프리미엄 주거지, 대형 쇼핑센터가 들어선 화려한 모습이지만, 과거에는 서울의 외딴 낙도로 취급받았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통신 설비조차 갖춰지지 않았죠. 잠실이라는 곳, 과거 서울이 물길이 이제 두 갈래로 나뉘고 그걸 위호하던 잠실 섬입니다. 육지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서울이 인구가 300만에서 500만을 초과하는 70년대가 되면서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그들을 위한 집을 지어서 공급해야 하는 주택 부족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잠실섬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잠재력에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의 도시 인프라가 상당히 이제 개편되는 그런 아주 원대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도시 정책 전문가들과 그리고 정치가들이 판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잠실의 육석화 정책이 시행되게 됩니다. 1971년 착공하여 만 7년 7일 동안 매립 공사가 진행된 잠실 일대. 이는 약 100만 평의 공유 수면을 매립하고 440만 평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실시한 서울시 최대 규모 공사였습니다. 단순한 택지 개발이 아닌 한강수로의 섬을 통째로 바꾸는 기념비적인 도전이었죠. 더불어 도심에 자리 잡은 석촌 호수는 새로운 상징성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호수를 도시에 이렇게 남겨놓거나 조성을 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안목이 없이는 힘들 거라고 저는 보는데, 잠실이 섬이었다는 얘기는 물과 함께 존재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그 장소성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속천 호수가 과거 잠실 섬에 대한 기억을 안고 있는 단순한 호수가 아닌 그러한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는 장소가 되는데, 그리고 잠실 개발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국인의 생활 장식을 규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 그 다음에 상가, 그 다음에 스포츠 위락시설 이런 걸 한 곳에 집중을 시켜가지고 단지형 생활 단지를 이렇게 우리가 너무 다 익숙한, 그 전에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아주 그렇게 대규모로 한 건 잠실이 처음이라고 합니다.